안녕하세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 많아지는 일도 생깁니다. 뭐냐, 원래 이제 은행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미리 땡겨서 받았는데 항상 한 90% 가량 이렇게 받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60%밖에 지급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30%의 돈을 추가로 갑자기 마련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공장이 멈출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가 그러한 상황이 되면 월급이 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월급 안 밀리지, 월급 제때 나오지,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장난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이라는 거죠. 어떤 직장인들,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애환이 뭡니까? 월급이 밀리는 경우. 보너스를 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희망만 심어주고 실제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죠. 최근에는 연끌해야 된다, 비토해야 된다, 벼락거지 된다, 가만히 있으면 너 남들은 돈 버는데 넌 아무 짓 안 하면 거지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에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갭 투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벌렸죠. 사실상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그리고 관련 업계가 많은 보통 사람들을 궁지로 내몰았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코인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잘 모르는 카드라 뉴스에 따라서 누군가는 1억으로 100억을 벌었대, 200억 벌었대, 그리고 은퇴했대, 이럽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그랬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보면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그냥 말장난인 거죠. 누가 분양받아가지고 마곡지역에 분양받아서 5억에 분양받았는데 집값이 12억 돼가지고 7억을 벌었대. 이런 얘기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팔아서 매매 차익을 벌어들인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거. 아니죠. 현재 상황에서 그냥 평가 금액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론 뉴스 보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짜들. 2천만 원으로 20억의 재산가가 됐대요. 갭 투기 해가지고 집만 10채 가지고 있대요. 7채 가지고 있대요. 평가 금액 계산하면 2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세금 빼면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거짓말을 해대는 거죠. 그런 얘기들에 혹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나도 살고 있는 집 전세금 빼가지고 월세로 돌리고 전세 보증금 빼가지고 갭 투기하는 거죠. 그러라고 많이 부추겼죠. 그동안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 가지고 있는 거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집을 한 2채를 더 사라,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많이 떠들어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형편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빚내다 보니까는 빚에 이자 내야 되고 원금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 못하고 일을 더 해야 되고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일하러 가고, 아이들은 그냥 어린 아이들은 그냥 나 몰라라고 그냥 방치되니까 TV 보다가 친구 만나러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저녁에 10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저기 구석에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가출하고 길거리 생활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둥거리는데 애시당초 욕심부리고 가정의 그 삶을 제대로 못 꾸린 탓에 그냥 집안에서조차도 각자 도생하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선을 넘어서고 최소한의 이제 유지도 안 되다 보면 그냥 미나 고이서 쌓이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그냥 나 몰라라고 그냥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뉴스처럼 가족이 동반 저런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씁쓸한 거죠. 우편함에 미납 고이서가 쌓이고 이래저래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한때는 공장도 운영했다 그러고 직원도 썼다 그러고 나름
조금 풍족하게 여유롭게 산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업이 부도나고 집값 공장이 모두 넘어가고 빚독 쪽으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라는 거죠. 씁쓸하죠. 뭐 아버지가 숨지니까 지병을 앓던 새 모녀도 고가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저렇게 됐다라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계속 늘어나고 충격적인 일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당장 내가 배를 굶고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 남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든지 몰라든지 관심 못 가진다라는 거죠. 내가 당장 살아야 되는데 남들이 어떻게 되든 그걸 돌아볼 겨를이 어딨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저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면 가장 약자인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린다라는 거죠. 길거리로 내몰리면 10서너 살 되는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범죄에 동원되고 뭐 몸을 파는데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거죠. 뭐 그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뭐 무슨 팸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몰려서 다니면서 짐승처럼 사는 거죠. 뭐 그러다가 뭐 몸 팔고 그 판 돈으로 밥 사 먹고 뭐 월세 내고 또 술 마시고 저녁 되면 술 먹고 흥청망청거리면서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죠. 동물의 왕국이죠. 동물의 왕국. 씁쓸한 거죠. 길거리에 방황하고 다니는 아이들은 나쁜 어른들의 또 먹잇감이 되는 거고요. 뭐 그랬던 아이들이 세상을 제대로 살 가능성이 있겠냐라는 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어쩌다가 이 모양으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사회 전체가 더 흉폭해지고 보통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겁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빚을 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타인의 말을 덜컥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절벽으로 절망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일이 분명히 많고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절벽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래도 구원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데는 사실 지자체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저 동사무소나 뭐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손 한번 내밀어주면 그래도 죽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죠. 저기 고지서 체납되는 그런 것들도 좀 전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잘 관리가 돼서 그들이 최소한 그래도 목숨은 연명하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말단 현장에서 두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욱더 막중해지는 시대가 지금의 불황 시대인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약자들이 목숨이라도 연명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